궁극적으로는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개복을 하든 복강경으로 수술하든 여러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든 하나를 뚫어서 수술하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담낭의 김정윤 원장입니다. 모든 분들의 담낭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담낭이라는 장기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담낭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물을 써서 약의 힘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담낭이 본인 몸에 더 이상 있을 때 얻는 득보다 없을 때 얻는 득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희망을 하시는 거는 담낭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것을 희망하시고, 의료진들도 또한 그것을 희망하지만 담낭이란 장기에서 약물 치료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담석이라는 질병이 생겼을 때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즙이라는 액체가 담석이라는 고체가 되기 전 단계, 즉 진흙 같은 슬러지라고 표현하는 단계일 경우에, 그것도 더더욱더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 되는 슬러지일 경우에만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담낭에 다른 혹 같은 용종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또는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병들, 즉 구조적으로 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약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무슨 병이 담낭에 생겼을 때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병이 발견이 우연히 되었더라도 담낭의 기능에 아직은 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어느 정도 아직은 담낭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담낭을 보존합니다. 단 반대의 경우, 즉 많은 담낭의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고 담낭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너무 심하여 담낭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담낭이 파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수술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담낭이 망가져서 제거를 하고 싶으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즉 간에 붙어있는 부분을 떼야 되고, 또 하나는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만은 담낭을 제거했을 때 해당 연결관을 통해서 담즙이 새지 않도록 잘 묶는 두 가지 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 배를 개복을 해서 실제로 담낭을 보고 의료진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러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개복 수술이고, 또 다른 방법의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배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내어서 글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화면을, TV 화면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해당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본인의 질병에 따라서 개복을 선택하거나 복강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복을 선택하는 경우는 현재는 굉장히 드뭅니다.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과거에 개복을 했던 것을 현재는 복강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개복적인 수술하는 경우는 담낭 암을 수술하는 경우 빼고는 현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복강경 수술인데요. 복강경 수술을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환자분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강경을 집어넣는 카메라에다가 수술자의 오른손, 왼손이 들어가는 또 다른 구멍, 필요하다면 보조 의료진의 손까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멍을 기구가 들어가는 게까지 포함하게 되면 3개 또는 4개를 뚫는 방법이 있고, 배꼽에만 구멍을 한 구멍만 내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기구들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로봇이라는 또 다른 기계를 이용을 해서, 즉 복강경 수술인데 로봇 복강경이라고 해서 로봇의 도움을 또 복강경 수술에 이용을 하는 방법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개복을 하든 복강경으로 수술하든 여러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든 하나를 뚫어서 수술하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환자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회복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개복을 받든 복강경을 받든 로봇을 이용하든 속의 상처의 느낌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이 느끼는 회복은 겉의 상처의 좌우가 되게 됩니다. 즉, 개복을 해서 크게 상처를 냈었을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게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하게 되면 겉의 상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구멍을 3개를 뚫었었을 경우에는 확연하게 개복했을 때보다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3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단일공 복강경이라고 하여 배꼽에 유일한 상처를 내어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상처가 가장 작기 때문에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대부분 다음날 퇴원도 가능하십니다. 즉, 환자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미용적인 면도 물론 고려를 해서 상처가 안 보이게끔 하거나 점점 작게끔 해서 본인의 미용적인 면도 고려를 하겠지만 일단은 질병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수술 방식이어도 상처가 작을수록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이롭게 됩니다. 즉, 통증 기간이 적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수술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개복을 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시각과 촉각을 같이 이용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복강경 수술은 시각은 훨씬 더 카메라를 줌을 하고 또 멀리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촉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복강경 기구라는 걸 통해서 저 멀리 바로 만지는 거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게끔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단일공 수술로 이제 가게 될 경우, 즉 편하게 오른손 왼손을 이용하게 했던 반면에 배꼽으로만 모든 수술 기구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양손을 쓰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즉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 회복이 빠르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의료진이 편하게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수술 중에 위험성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환자분한테 합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의료진께서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환자분도 동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일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의 의료진들의 기술적인 면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로봇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즉, 저의 손이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이 한 개의 각도가 있다면 로봇은 자유자재로 많이 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술 기구가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을 하여 담낭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로봇이라는 기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은 더 하셔야 됩니다. 즉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서 뭔가를 더 장착을 하게 되면은 해당 비용은 환자분이 조금 더, 그래서 수술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로봇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더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즉 선택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환자분한테 가장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는 수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원장님은 로봇 수술 하세요? 저요? 저는 싱글포트, 즉 단일공 복강경 수술, 담낭 수술할 때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배꼽 하나로만 수술하는 게 이제 의료진들의 그런 기술 습득 과정이 좀 있어서 1시간씩 수술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구멍을 3개를 뚫고 수술하나 구멍을 하나 뚫고 단일공으로 담낭 수술 하나 다 15분에서 20분 내에 대부분 수술이 끝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굳이 로봇을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수술로 단일공 복강경 담낭 수술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낭에는 대표적인 질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석이라고 하는 담낭 안에 있는 소화액인 담즙이 굳어서 점차 굳어서 생긴 담석이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담낭 안에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암이 될 수 있는 혹이 생기는 경우, 이를 담낭 용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담낭벽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야 되는데 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담낭의 담석이라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담낭 말고도 뱃속에 있는 어떤 특정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배가 아팠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뱃속 상황을 의료진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CT라는 검사가 있고 MRI 검사도 있고 내시경 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검사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담낭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검사를 고르라고 그러면 무조건 초음파 검사입니다. 각각의 검사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낭이라는 주머니 속에는 액체가 들어가 있고 액체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초음파 검사는 액체냐 고체냐 보는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낭 안에 담석이라고 하는 고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초음파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100% 구분이 가능합니다. CT는 성분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담낭 안에 담즙이 갓 굳어서 담석이 되어가는 과정은 같은 성분이 지금 모양만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CT를 찍었을 때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담석은 안 보입니다. MRI 검사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냥 MRI를 찍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MRI 검사 중에서도 담낭, 담도, 췌장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MRCP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어떤 구조를 본다기보다는 액체의 흐름을 확인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잘 흐르고 있고 깨끗하게 잘 저장이 되어 있다면 췌장, 담관, 담낭 안에 모두 다 깨끗한 흐름을 보인다면 모두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액체의 흐름이. 하지만 담석같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액체 흐름 말고 고체가 채우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액체 흐름이 없기 때문에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환자분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단점은 가스를 통과를 못합니다. 즉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성분을 볼 수 있는 건 액체와 고체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가스가 있습니다. 방구를 끼게 되기 때문에 그 장이 가리게 되면은 초음파가 그 부분을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검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 장점은 초음파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대부분 15에서 16cm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낭은 굉장히 표면에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담도와 췌장은 거의 등뼈 앞에 있습니다, 장기들이. 따라서 초음파가 거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고 그 앞에 장들이 있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CT는 아니고요. MRI 검사 중에서 MRCP를 보게 되면 췌장도 볼 수 있고 담관의 흐름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상복부에 통증이 있는데 있다 없다 위경련 같은데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 속을 들여다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옆에 장기인 담낭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때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모양이 이상한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너무 깨끗해요. 근데 계속 아파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내 담낭은 정말 잘생겼는데 기능도 잘 할까? 즉 정상적이라면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동안 저장해놨던 거를 70-80% 이상 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간에서 만든 담낭을 잘 저장하고 빵빵하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또 70-80% 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이 담낭이 10에서 20%밖에 못 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소화는 균형이 깨지면서 힘들고 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담낭이 계속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담낭이 잘 짜는지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기능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MRI, MRCP 검사는 그 순간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담낭 자체 움직임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담낭의 기능을 보는 검사는 해기학 검사가 있습니다. 즉 대학병원에 보통 해기학과라고 있는데요. 해기학과에 가면은 담낭 또는 담도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해당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나의 담낭이 제대로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낭에 혹시 이상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 해볼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담낭이란 장기의 기능이 뭔지가 일단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담낭은 뭔가를 만드는 장기는 다행히 아닙니다. 즉 간에서부터 만든 소화액인 담즙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 많이 배출을, 즉 담낭이 짜서 소화액을 많이 배출해 줄 수도 있고 조금 먹은 날은 조금 배출해 줄 수도 있고 대부분은 기름진 음식과 관련돼 있는 소화액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기가 없어졌을 경우에도 간에서 담즙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만드는 양은 동일합니다. 즉 계속 담즙이 만들어지고 담관을 통해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액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단 담낭이라는 양 조절하는 장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즉 음식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많이 배출을 할 수가 없고 당시에 만들어놨던 양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담낭 수술 후에 담낭이란 장기가 없어졌을 경우에 환자분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소화불량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시적으로는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술 후에 3개월 정도는 힘드실 수 있지만은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년 후쯤에는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시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시게 되냐면 내려오는 담관이 어느 정도는 저장 능력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서서히 넓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총 담관이라는 길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장 능력은 더더욱더 생기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밖에 기능을 못했던 장기를 제거했을 때는 7, 80% 이상 넘게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훨씬 1년 후에는 소화 능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모든 담낭 수술을 하신 분들, 즉 담낭 기능이 좋든 많이 망가졌든지 간에 해당 질병 또는 후유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화불량을 겪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 환자가 100분이 계셨다면 담낭을 제거를 했을 때 80분 정도는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해당 증상을 겪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잘 드십니다. 다행히도. 나머지 20분들한테는 해당 질환을 겪으실 수 있는데 특히 좀 더 고생을 하시는 거는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냐면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조금 과식했을 때 해당 기름기가 소화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설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즉 식당에서 친구들과 음식을 먹다가도 갑자기 그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게 되면은 딱히 복통이 있지도 않은데 물설사처럼 양도 많지도 않은데 잠깐 변을 보고 나왔고 끝나게 되는 현상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또 그런 결과.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3-4번씩 화장실 가는 일이 굉장히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흔치 않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담낭 수술 이후에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해서 이 담낭 안에 담즙을 저장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서 위가 음식을 짜 내려갔을 때 신호가 가서 담낭이 짜고 두 개, 즉 위산과 알칼리성인 담즙이 합쳐져서 중화가 되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저장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간에서는 만든 담즙이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흘러나온 담즙은 본인 몸의 위치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누워있을 때는 거꾸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위 내시경을 해보면은 위에 담즙 색깔이 노란 색깔인데 위에 담즙이 막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만 흘러야 되는 담즙이 장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흘러나와서 위로 넘어오게 되면은 위에는 산성인데 자꾸만 중화가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위는 산성을 유지하려고 위산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식도로 위산이 넘어가서 위식도 역류증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담낭 자체가 저장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 담관이 빨리 늘어나서 저장 능력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위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담낭이 없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서 어떤 합병증과 장기 부재에 따른 후유증을 겪는 건 아니지만 겪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즉 수술을 후에 새로운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들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 기간 동안에 굳이 참으실 이유가 없고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해당 기간 동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병증은 의료진들이 봤을 때는 초반에 수술 후 3일, 그리고 수술 후 3일에서 5에서 6일,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후, 수술 후 한 달 후, 수술 후 3개월 후, 수술 후 1년 후, 이렇게 환자분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낭을 수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받든 마취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이 뱃속에 있는 장기를 수술할 때 마취 없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마취는 전신 마취가 유일하게 담낭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수술 후에 초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전신 마취에 대한 회복 과정에 필요한 증상들, 즉 겪지 말아야 될 증상들이 전신 마취 후유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더는 의료진이 수술적, 기술적으로 잘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초반 1, 2, 3일 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신마취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신마취를 하고 회복실에서 환자분이 마취에서 다 깨어날 때 의식도 돌아오고 심장도 잘 뛰고 본인이 자가 호흡도 하지만은 장기 중에서는 늦게 전신마취에 깨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이고요. 장운동. 장이 멍하게 전신마취가 되어 있다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깨어나는 데는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장은 깨어나고 일부는 아직 안 깨어나고 해서 엇박자로 장운동을 되게 하는데, 이것이 다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약간 돌아왔을 때는 방구가 나오고요. 완벽히 다 돌아왔을 때는 변을 보게 됩니다. 즉 2, 3일 내에 변을 봤다면 일단은 장운동은 다 돌아온 거고요. 두 번째, 또 2, 3일 동안 천천히 회복되는 거는 방광입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방광에 차게 되면 의식적으로 나 소변 봐야지, 그리고 화장실에 가게 되면 방광이 수축을 쫙 해서 소변을 비웁니다. 근데 전신마취에서 아직 덜 깬 방광은 소변이 다 찼다고 생각돼서 의식적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수축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부만 수축하거나 깨어난 정도. 다시 말해서 소변의 일부만 비우게 되니까 곧 다시 차서 잔뇨감이 소변을 받는 데 있고 금방 다시 차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해당 증상도 방광이 돌아오는데 2, 3일 정도면 다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낭을 제거할 때는 담관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새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고, 간에 붙어 있는 것도 떼야 되고, 또 담낭을 공급해주는 먹여 살리는 혈관들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결찰 과정들이 기술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2, 3일 내에 누출이 생깁니다. 즉 수술 이후 3일까지 잘 회복하셨다가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날 때까지 잘 회복하셨다면 수술적으로 상처를 내고 했던 부분은 다 아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